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평형은 안녕들 하신가요? 우리가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을 거치면서 평형만큼은 진짜 안 늘구나 하고 느끼는데요. 매달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서 평형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냥 윗반으로 올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형의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저병 배우고 턴 배우는 순간부터 평형은 뒷전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게 참 애매합니다. 수영쌤 입장에서는 평형 빼고 다 잘하는 회원님을 그냥 초급에 놔둘 수도 없고요. 중급으로 올라간 순간부터 평형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가기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남들은 딱 제때 배워서 고급으로 가기 위해 응용 동작을 배우는데 나 혼자 평형 키기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평형만 부여잡을까요?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평형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누르는 동작에 낭비하지 마라. 평형할 때 팔을 물속에 누르는 동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르는 동작이 과할 경우 신체의 무게중심이 위를 향하게 되는데요. 평형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은 팔 동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석적 평형의 자세는 가슴 앞에서 모아 앞쪽으로 쭉 글라이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마치 살기 위해 오직 호흡을 하기 위해 머리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물 밖에서 봤다면 팔꿈치가 먼저 보였을 것 같은데요. 평형의 팔 동작은 항상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효율적입니다. 팔을 어깨너비보다 크게 벌리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그 물을 모아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면 몸은 상승하게 됩니다. 평형은 물 밖으로 얼굴 나오는 게 1순위가 아닌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서 얼굴이 나와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영쌤의 시범은 물론 영상으로 수영 선수 자세를 보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물에 대한 공포심. 원래 물이 무섭던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공포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형과 배영은 수평에 가까운 영법이기에 수면에서 가깝게 위치하는데요. 그러나 평형은 머리를 순간적으로 드는 순간 다시 물속으로 꼬로로로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위기상을 알리면서 팔, 다리는 급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세고 나발이고 일단 머리가 올라가야 돼. 팔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누르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또는 팔을 시원하게 편 상태로 한 방에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한 방에 몰빵하면 재정적으로 위험하듯이 평형도 한 방에 올라가는 데만 급급하면 나중에 자세를 못 고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영장 모서리에 엎드려 벽까지 물을 밀어보는 것입니다. 평형을 하면서 고쳐보겠다라는 말은 물 공포가 없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깊은 물도 아닌데 손바닥으로 계속 누르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이죠. 안정된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 본능을 이겨내야 됩니다. 손바닥이 저절로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행위는 사소한 나쁜 습관이죠. 따뜻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공포감에 휩싸이기 전에 훈련된 신체는 좋은 습관을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 평형킥은 모아줄 때 추진력이 발생한다. 중급반 1번 회원님의 평형킥은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잘 나가는데 평형킥 때문에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닌데요. 평형에서 킥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0%입니다. 아무리 힘있게 팔을 당겨도 물속에서 차는 개구리 발차기가 더 임팩트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평형킥을 함께 배워도 학습 속도의 개인차가 분명 나타나는데요. 누구는 군더더기 없이 한 방 한 방에 힘이 실려있는 상태로 쭉 나아갑니다. 몸이 직선 형태에 가까우니 올라오는 에너지를 크게 쓰지 않아도 얼마나 이거 효율적인가요? 평형킥을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은 평형킥을 차기 전 자세와 차고 나서의 자세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번 회원님은 평형킥을 하고 난 뒤 다리를 살짝 누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모아서 쭉 나가야 할 모습에서 이거 제동을 구고 있는 모습이죠. 평형킥은 무릎을 접고 펴면서 모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모을 때 발바닥을 뒤로 밀어내면서 몸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 회원님이 모아주는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아주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붙이려다가 이거 스탑을 해버리거든요. 발목이 양옆으로 꺾이는 동작까지는 나쁘지 않지만 모아줄 때 좌우 팔이 확연히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자세는 불안정한 모습이며 자유형 발차기나 저변킥이 나올 확률이 꽤나 크겠죠. 벌어져 있는 다리를 딱 모아주는 이 교과서적 자세입니다. 이런 기본 자세에서 평형킥은 응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릎 사이 공간을 좁게 하여 더 빠르게 킥을 한다거나 발바닥을 조금 더 들어올려 수면에 가까운 위치에 두거나 하겠죠. 모으는 과정에서 좌우 발들이 박수를 치듯이 맞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평형킥을 했을 때 팔동작과 킥의 타이밍이 적절한지, 그리고 평형킥의 유연성에 따라 그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발목이 꺾이지 않는 문제점. 평형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유연하지 못한 발목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발목의 유연성은 후천적 노력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헤엄쳐 다니는 그 시절 때 이미 선천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 평형킥을 이제 막 배우는데 요놈의 발목이 양옆으로 꺾이지 않아 자꾸 발등으로 내리 찍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저변킥도 아닌 것이 발등을 누르게 되면 이것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3번 회원님의 물속 발목 꺾이는 형태를 보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발을 뒤로 밀기 위해서는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동작이 나오는데요. 이때 발목의 위치가 외전, 즉 바깥쪽으로 멀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세는 누가 봐도 저변킥처럼 누를 거야 하고 준비하는 자세이죠. 엄격한 심판을 만난다면 발등으로 눌렀으니 바로 탈락하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발목 유연성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평형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발등으로 밀어도 됩니다. 그러나 평형킥으로 크나큰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록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발목을 바깥으로 꺾어서 나오는 자세가 필수이죠.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무릎을 살짝 바닥에서 띄워 봅니다. 이 정도 자세까지 나온다면 평형킥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죠. 아참, 발목도 유연해야 되고 무릎도 튼튼, 고관절의 유연성도 따라와야 합니다. 아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렇게 굳이 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하루에 딱 5분만 매일 유연성 운동을 해주면 지금보다 유연성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5번째, 평형킥 2회, 팔동작 1회 훈련. 평형만 하면 맨 뒤로 가서 남들 꽁무니 쫓아가기 바쁜 일상 이제는 지겹습니다. 내가 앞에서 주도하는 평형, 판도를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평형킥을 더 자주 경험을 하면서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대표적인 훈련 방법 중에 원풀, 투킥 훈련이 있는데요. 평형킥이 잘 안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 나오는 순간 몸이 한참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기를 버거워하죠. 그러나 평형킥을 2번 찰 경우 첫 킥이 다소 불안정해도 두 번째는 신경을 쓰고 그 타이밍을 잡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평형킥에 자신이 없는 초급 회원님 또는 상급반 훈련 시 풀부위를 사용하여 윕킥을 연습할 때 투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평형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더 배워야 할 시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을 옮겨 기본기를 놓치게 된 게 가장 크지요. 그렇다고 매일 본인에게 실망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죠. 수업시간 또는 자유시간을 확보하여 본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닌 고통이 느껴진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우리는 오리발을 사용할 때 평형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형킥 대신 저변킥 또는 자유형킥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접었다 폈다를 자주 반복할 경우 무릎 연골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평소 저변킥이나 자유형 발차기를 하면서 평형 팔동작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오리발이 없을 때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나의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동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동작을 하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없다면 평소 유연성 훈련을 하면서 투킥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발전이 없다면 벽을 잡고 나의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을 찍어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